요양원 복도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는 할머니. 할머니의 이름은 박영순. 올해 85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영순 할머니는 누구보다 정정했습니다. 요리도 잘하고 손자들 돌보는 것도 좋아했죠. 며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정말 완벽하셨어요. 집안일도 척척하시고 기억력도 좋으시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병원 진료실 심각한 표정의 의사가 진료 결과를 알려줍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입니다. 앞으로 점점 기억을 잃으시게 될 거예요. 충격을 받은 아들 민수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치료 방법은 없나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할머니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부터 잊으시더니 결국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죠. 어느 날 할머니가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엄마, 저예요. 민수예요. 아들. 아들? 아들이 누구예요? 나한테 아들 같은 거 없어요. 결국 가족들은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날 민수는 말했죠. 엄마, 여기서 더 좋은 보살핌을 받으실 거예요. 무표정한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나 집에 가야 해요. 요양원 간병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영순 할머니는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대부분의 치매 환자분들은 불안해하시거나 예민해지시는데 할머니는 너무 조용하셨거든요. 하루 종일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6개월이 지났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면회를 와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엄마, 저 왔어요. 민수가 말하면 할머니는 가족? 나한테 가족이 있나요? 라고 되물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던 간병사가 말합니다. 그날 밤이 특별했던 건 할머니가 갑자기 잠꼬대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는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금고. 금고를 열어야 해. 약속했는데. 처음엔 그냥 꿈인 줄 알았는데 다음날 아침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금고. 금고가 어디 있죠?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할머니, 무슨 금고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열어야 해요. 꼭 열어야 한다고. 그날부터 할머니는 계속해서 금고를 찾았습니다. 방 안을 뒤지며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열쇠는 어디 뒀지? 라고 중얼거렸죠. 간병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금고를 찾으세요. 혹시 집에 금고 같은 게 있으신가요? 금고요? 저희 집에는 잠깐 엄마 방에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민수는 가족들과 함께 옛집을 찾아가 먼지가 쌓인 할머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요양원 가신 후로 이 방은 그대로 두었어요. 며느리가 서랍을 뒤지다 외쳤습니다. 여기 서랍 안에 뭔가 있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열쇠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열쇠를 들여다보니 뒷면에 작은 숫자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1274. 은행 금고 번호 같은데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설마 엄마가 금고를? 다음 날 그들은 그 열쇠를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직원에게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고객님, 이 열쇠를 어디서 찾으신 거죠?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방에서 발견했는데 혹시 이 은행에 금고가 있나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한 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금고 1971년에 개설되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50년 넘게요. 그리고 임대료도 계속 자동 이체되고 있고요.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50년 넘게 금고를 신분증 확인 후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박영수님의 아드님이시죠? 지하 금고실로 향하는 발걸음만 울렸습니다. 여기입니다. 1274번.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넣었습니다. 열린다. 하지만 금고 안에는 돈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편지들이에요. 며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노란 편지지에 쓰인 손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순, 오늘도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이건 아버지 글씨가 아니야. 편지 끝부분에는 당신의 영원한 사랑, 김철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금고 안에는 20년간의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김철수라는 남자가 영순 할머니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들이었죠. 오래된 흑백 사진도 있었습니다. 젊은 간호사 복장의 할머니와 군복을 입은 젊은 남성의 사진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51년 부산 야전병원에서 나의 천사 영순이와 함께. 편지들을 통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1951년 6.25 전쟁 중 부산의 한 야전병원에서 간호사였던 영순 할머니는 중상을 입은 한 군인을 만났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영순아,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었을 때 나는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 당신의 따뜻한 미소가 나를 죽음에서 구해주었어.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철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고 영순도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철수는 계속 편지를 보냈죠. 비록 당신과 함께할 수는 없지만 나는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어. 결혼하더라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제야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금고를 기억하신 거구나. 요양원에서는 할머니가 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철수는 어디 있어? 약속했잖아, 기다린다고.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김철수. 이 사람을 찾아봐야겠어. 민수는 컴퓨터로 계속 철수를 검색하다가 마침내 비슷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김철수. 1930년생. 여기 있다. 놀랍게도 김철수 할아버지는 영순 할머니와 같은 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90세의 할아버지는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혹시 박영순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영순이? 영순이를 어떻게 알아? 저는 영순 할머니의 아들입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순이가 살아있어? 네, 하지만 지금 치매로. 그래도 살아있다니. 70년을 기다렸어. 할아버지의 집에는 여전히 영순 할머니의 사진이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결혼하지 않았어. 평생 영순이만 기다렸거든. 약속했거든. 언젠가 다시 만나자고. 드디어 김철수 할아버지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손님이 오셨어요. 간병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무관심하게 손님? 이라고 중얼거렸어요. 문이 열리고 김철수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영순아.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누구? 가족들은 실망했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야? 철수야? 기억 안 나? 철수? 철수가 누구? 할아버지가 옛날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 우리가 부산에서 찍은 사진. 할머니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영순아, 내가 약속했잖아. 평생 기다린다고. 할머니의 눈에 서서히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철수야? 그래, 나야. 철수야.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많이 기다렸지? 김철수 할아버지도 울먹였습니다. 응, 많이 기다렸어. 하지만 괜찮아. 이제 만났으니까. 간병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가 기억을. 민수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의 힘이군요. 세월은 흘러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후 할머니의 상태는 놀랍도록 호전되었습니다. 모든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기억들은 다시 찾았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정원을 거닐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세요. 철수야, 우리 나이가 몇 살이지? 90살이 넘었어. 그럼 우리 이제 결혼해도 되는 거 아니야? 두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7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 민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마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병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간병사도 놀라워합니다. 할머니는 이제 가족들도 다 기억하세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억하시거든요. 석양 속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두 노인이 정답게 대화합니다. 영순아, 후회하지 않아? 뭘? 나를 선택하지 못한 것. 바보야, 내가 언제 선택하지 않았어? 내 마음은 항상 너와 함께였어.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듯이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건강하세요.